요즘에 취준생들 많다고 하잖아요. 정작 일손을 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사람이 없어. 우리 가게 와보셨잖아요. 고기 드셔보셨잖아요. 조금 힘들긴 해요. 다음날 나온 사람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루씩. 그 이후에 아, 그렇게 힘들어 고깃집이? 아, 뭐 얼마나 힘들길래 그렇게 고기를 잡아서 먹나? 그렇게 힘들지도 않아요. 근데 다 그런 거예요. 일이 재미가 없는 거지. 형이 잘해주면 되잖아요. 확실한 거는 더 이상 뭘 잘해줘! 확실한 거는 이분이 밖에 나가서 일하면 최소한 40만 원은 번다는 거예요. 벌죠. 아무리 못 벌어. 네. 그것보다 몇 배는 버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른바 뭐 캥거루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네. 커서도 독립 안 하고 엄마 뱃속에 있는 거. 그게 이제 옛말이 되고 캥거루족. 요즘은 이른바 갓수라고 해요. 갓수는 뭐냐면 이제 신이 에다가 백수의 숫자 붙여가지고 갓수. 거의 이제 백수인데 신과 같은 지위를 누리는 거예요. 약간의 정신 승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벗어나야 할 상태로 보지 않고 오래 즐기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는 어디까지 하냐면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제 활동 중인데 이 사람들이 그 지금 날마다 출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비하해요. 출근충이다. 출근충이요? 출근충이다라고 비하하면서 나는 최고해. 그러니까 이 형도 좀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걱정이 돼요, 저는. 젊은 사람들이 직장이 없어가지고 난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막상 힘든 일은 하지 않는다라든가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요즘 사람들이 정신력이 약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봐서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나가서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일하면 40만 원 벌 수 있지 않냐? 벌 수 있겠죠. 근데 그 내가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미래를 한 달 뒤든 1년 뒤든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오늘 땀을 흘리고 있는 거하고 아무것도 디자인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오늘 하루 힘든 일 하는 건 사람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 뒤나 6개월 뒤가 깜깜한 상태라면 오늘 하루는 전혀 1m 밖에 나가면 절벽인지 나발인지 모르는 어둠 속에서 정말 나는 아무 의미 없는 이 곡괭이질을 하고 있는 그거라도 해라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사람은 그게 몸이 힘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못하는 거지. 근데 그러면 어떻게 반대 생각이에요. 나는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줘? 지금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어떤 사회나 맥락이나 어둠은 다 존재를 하는데 근데 지금 다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잖아. 미래를 디자인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해? 야 그냥 니들 그러면 남 탓하면서 가만히 있어라고 얘기를 해야 돼? 아니지. 뭐라도 해야지 지금 일단. 그래서 우리가 그 운전하고 갔다가 기름 떨어져서 이렇게 섰을 때 보험사 직원이 나와서 최소한 주유소까지 갈 수 있는 기름은 넣어주듯이 그런 과정이 있는 사람들이 최악의 절망은 겪지 않도록 하는 게 복지잖아요. 그렇지. 근데 어쨌든 그런 주변 환경이나 사회 여건 자체는 충분하지 않은데 오늘 하루 당장이라도 뭘 해야 될 거 아니냐 라고 몰아세우기엔 그들이 정당하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들이 일방적으로 나쁘다라고 얘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지. 왜 이렇게 맹구떨이 됐어 우리는. 아니 나는 꼭 그렇게 미래 꿈에 대한 관련된 디자인에 관련된 일만 일이 아니고 뭐든 해보는 것도 결국 디자인에 속한다는 게 나도 제 그렇게 생각이에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일이 의미 없는 일이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백수들에 대한 딱 한 가지 더 변명인데 내가 전혀 수입 없이 작업실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무한정 나오지 않는 곡을 기다려요. 모든 가족들에게 민폐를 끼치면서 가족들이 못난이게 되면서 내 가족들이 나한테 고통당하면 나도 당장 보면 내가 뒤질 것 같아. 힘들어.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벗어나서 정말 무슨 사이드 잡이라도 하나 구하면 당장이라도 생계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발을 떼지 못하는 이유는 다 좋은데 그 알바 자리 한 번으로 내가 갔을 때 내가 다시는 이 작업실로 돌아오지 못할 것 못할까봐 같다라는 그래서 시급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예를 들면 그냥 뭐 단순 노동의 일을 했는데 그 맛을 보면 나 예를 들면 나는 뭐 작가가 되고 싶은데 다시는 작가가 되려고 하는 길에 못 올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다 그러면 예를 알아. 들면 끝까지 자리를 지켜라. 꿈을 지켜라. 꿈을 한 끝까지 길이야. 자리를 지키라는 건 아닌데 그 사람들 본인들 힘든데 나태한 자라고 몰아세우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나태한 자라고 몰아세우는 아니, 사람이 우리가 몰아세웠다는 게 아니고 그래. 사회가. 그리고 아니 지금 아까 근데 해설이 우리가 몰아세운 게 아니라 말은 맞아. 나태해요. 왜냐하면 꿈이 있다라고 공무원처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한 시간 안 한단 말이지. 그럼 그건 우리가 나태하다고 몰아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나태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되게 이원화가 돼야 되는 게 아까 해철이 형이 얘기했던 정치권의 요구해야 될 이야기는 따로 존재하는 거고 이런 친구들한테 지금 어쨌든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르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두 개가 같이 가야 한다는 거지. 강남은 방송 풀리기 전까지는 좀 안 풀렸잖아요. 네. 그때 고민 안 했어요? 나 이거 될까? 이 사무실에서 한 3주 전까지 인생 어떡할까? 진짜 일본에서 뭐 아르바이트나 하면 아까 프리타처럼 하면서 살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근데 그 오이나 PD께서 좀 합격해줘가지고 오일남 PD가 무슨 뭐 아버지죠, 아버지. 조지 워싱턴이야? 아버지 저한테 인생 바뀌어주신 분이라서
인생 바뀐 지 3주 된 거예요. 네, 지금 한 2주 됐습니다. 2주 된 거예요. 이 가수들의 주장이 있다고 들었어요. 가수들의 주장이요. 예. 이런 얘기가 우리 있네요. 예. 11시쯤 일어나서 엄마한테 10,000원 받고 집밥 먹고 미드 보고 2시쯤에 싼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돌아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책 보는 일과의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요. 그런 삶이 이른 새벽에 회사에 나가서 밤 늦게까지 고생하고 쥐꼬리 같은 월급 받고 불행해하느니 취업하지 않고 비록 적지만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으로 편하게 사는 삶이 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이거 나쁘지 않다. 11시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진짜. 그리고 이 저게 얘기해 보면 이 가수들이 더 교양이 많을 것 같아. 요즘 유행하는 필수 교양. 미드 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대화도 술술 나오고. 책도 근데 보자. 회사만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 일만 하기 때문에 실제로 무슨 일인지 몰라. 삶의 치이잖아. 네, 미드도 모르고, 뭐 게임의 왕자 이것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예요. 왕자의 게임. 아 왕자의 게임. 이거 삶에 치이고 있어. 지금 왕자의 게임 이런 것도 모르는 거야. 근데 이렇게 전 국민이 살도록 하려는 게 모든 국가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노동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삶의 어떤 여유나 패턴을 이렇게 만들려고 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나라는 그 사는 데도 복지국가들의 있잖아. 문제점도 또 이런 분들이잖아요. 노동자들이 내가 왜 저 사람 먹여 살려야 되냐고. 사회주의 국가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최소한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회보다는 다들 최소한의 보장을 받으면서 서로한테 그냥 싫은 소리 하는 사회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자 얘기하다 보니까 이 동생은 속이 더 탈 것 같아요. 오늘은 참는다. 내 나름대로 네. 결론을 내리자면은 형한테 내가 돈을 벌면은 그 구박하는 게 아니라 용돈을 좀 주는 거예요. 근데 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참 다른 건 다 좋은데 엄마 돈 가져가는 건 좀 그렇다. 우리가 지금 이 나이쯤 됐으면 엄마한테 용돈을 드려야 할 나이 아니냐. 형도 그 점은 좀 생각해봐라. 형도 한번 생각해봐라 그 점만은. 이렇게 한마디 정도 해주는 거. 그러면 이 말에 작을 보통 형 같으면은 내가 동생한테 이런 말까지 듣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이즈는 동생아 11시쯤에 일어나서 10,000원 들고 커피 한 잔 먹고 미드 보고 이런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니? 너도 이 세상으로 오려? 이렇게 하면 어떡해. 피순해. 나 같은 나는 약간 엄마가 안쓰러워 같긴 해요. 아 엄마가 제일 걱정이에요. 사실은 엄마 속상한 것만 아니면 그래. 난 형이 어떻게 살건 난 신경 안 쓸 나도 것 그래. 같아. 그거는 맞아. 왜냐면 남자들 저는 남자 친구들이랑 남자들 볼 때 그런 거 보는데 그냥 흔히 말하는 우리 속된 말로 사이즈. 사이즈. 그냥 그 친구의 사이즈가 있어요. 인생을 바라보는 사이즈가 괜찮은 친구는 백수여도 안심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결국은 잘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비관적이거나 굉장히 어떻게 좀 다운되는 친구들은 백수인데 이러면 좀 불안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형은 낙천적인 사람 같아. 언젠가도 어떻게 되든 철이 들어서 살 것 같아서 동생이 본인이 좀 남자답게 저는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동생이라도 좀 정신 차리고 동생이 더 잘 살아야지. 더 성공하고. 해야 돼요, 형은. 속상해하면 안 돼. 딴 얘기하고 있어. 예. 근데 딴 얘기하는데 되게 이상하다. 거기 듣고 있으면 동의를 하면서 딴 얘기를 해. 요즘 정말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예, 정신적으로 됐든 육체적으로 됐든. 이게 뭐 나 혼자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것도 되게 사람들이 겸연쩍어 하는 게 뉴스를 보면 다 힘들다 그러니까. 그쵸. 아 근데 저 힘듦보다 내 힘듦이 더 힘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가끔씩 들고. 저도 뉴스에는 참지 못한 분들이 나오죠. 예. 참는 분들은 여기로 참다. 올려주신대요. 참는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멘탈 갑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코너만큼은 MC들의 호칭을 멘탈리카. 아 멘탈리카. 멘탈리카 예. 죽인다. 왜 이래? 왜 이렇게 왜 어때서? 한 물도 아니고 한 10물 간 이런 식의 센스를 야, 가지고.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아까 이 대본 보고 야 멘탈리카 죽인다. 그럼 메탈리카 로고 그대로 이렇게 하고 멘탈리카 한 다음에 같이 가지고 입고 사진 찍자라고 한 나는 뭐가 돼? 남북 정상회담. 정말 돌아버리겠지만 참고 사는 현대인을 위한 코너. 오늘도 참는다. 저한테 되게 맞는 코너인 게 제가 최근에 낸 책이 제목이 버티는 삶의 관화입니다. 아 책을 내셨구나. 참고로 이 코너는 이분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뭐든 거슬리고 화가 나면 참지 않고 SNS로 뿜어내시는 SNS 워리어 최고령 인터넷 천사 진샘의 역할이 크다고 합니다. 몇 년 차이네. 그냥 그 전에 인터넷 전사였는데 이제는 최고령 이렇게 붙여. 최고령. 허지웅 씨도 마찬가지고. 사실 저보다 더 심한 게 허지웅 씨죠. 허지웅 씨는 한때 제가 한번 정말 허그로 전문.
허지웅 씨 SNS는 요즘 되게 깔끔해진 거예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좀 재밌긴 했어요. 왜냐면은 재밌었어요? 어. 이거의 스위치가 눌리면은 사실 내 말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네. 내 말이 맞다는 거를. 근데 와 달라붙으니까 그래 내 말이 맞지 하고 하는 거지 뭐. 정신승리 같은데. 신해철 씨가 오늘도 잡는다의 첫 사연을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 1.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의 회사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된 이유는 저를 돌아버리게 만드는 우리 형 때문입니다. 형은 저보다 2살 위 34살인데요. 공무원 시험을 4년째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한마디로 백수입니다. 공부한답시고 그 나이 먹도록 집에 눌러 앉아있으면 열심히나 할 것이지 공부를 그저 하는 동 마는 동. 공무원 시험이 쉬운 게 아니라고 하던데 우리 형한테는 쉬운가 봅니다. 형 친구들은 대리, 과장 다니면서 사회생활하고 있을 때 우리 형은 엄마한테 용돈 40만 원 받아서 생활합니다. 더 한심한 건 그 40만 원 중에 20만 원이 그대로 여친의 용돈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형의 여자친구는 9살 연하. 나이 어린 여자친구에게 용돈 주는 게 요즘 연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엄마 돈 받아서 생활하면 염치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최근에는 제가 엄마 용돈 쓰시라고 30만 원이 담긴 현금 봉투를 식탁에 올려놓고 출근을 했거든요. 뭘 두고 온 게 생각이 나서 다시 집에 들어갔는데 형이 봉투에서 돈을 빼고 있는 순간 눈이 딱 마주치는데 바로 욕부터 나갔습니다. 정말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이 인간 속 들여다보고 싶네요. 뭐가 들었는지. 자, 일단은 왜 여친에게 돈을 줄까요? 나 돈을 쓰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아니 근데 표현을 그렇게 한 거지 그냥 쓴다는 얘기 아닐까? 준다는 얘기. 준다는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준다는 얘기니까. 엄마 돈을 40만 원 가져갔는데 20만 원 준다고요? 저 같으면 두둑에 팩 쓸 것 같습니다. 진짜. 형이라도? 네, 두둑에 팩 쓸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은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그 형보다 2살 아래니까 32이거든요. 독립해서 이 더러운 꼴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게 난 꼴을 안 보겠다. 예, 왜냐면 어머니가 돈을 지금 아들한테 주시는 거고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형의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형이. 그리고 형 인생을 자기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꼰대질을 할 수도 없고 형인데 안 보고 살아야지 뭐. 형한테 돈을 많이 줄 것 같아요. 형한테 많이 줘라. 왜요? 원래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 뭐 사람이 능력 차가 다 있는 건데 내가 생각한 거대로 저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지라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래서, 아니지. 그래서 형이 진짜 돈이 필요해서 저러는 거라면은 저 사람은 지금 아직 일할 능력이 안 되는 거고 형제라면은 좀 도와주고 나는 그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정동민 씨가 생각보다 착하구나 보기보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문제는 아이 그럼 아부 할 거 없고 이제부터 디스인데 공부를 안 하잖아. 이건 쉽게 말하면 포기했다는 거라고 자기가 그 상황에서 나오기를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처지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 최소 생계비만 보장하겠다. 이건 일단 확인된 사실이 있잖아요. 형한테 20만 원은 필요 없다. 그렇잖아요. 그럼 딱 필요한 돈 20만 원만 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럼 또 10만 원 줄 것 같은데. 그럼 10만 원. 10만 원 더. 내 생각에 이 형은 비율제예요, 비율제. 내가 보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거를 10만 원도 필요 없구나. 그러면 10만 원도 그거를 깎고. 저기 여기서 말씀하지 마시고 논문을 써서 10년 싸워야 돼, 그래. 저는 여기 20만 원이라는 액수에 주목이 돼요. 엄마한테 액수를 40만 원 받았는데 반으로 딱 쪼갠 거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한테 자주 듣는 소리거든요. 반띵 이거. 귀여워. 너 지금 나보고 귀엽다. 이 형은 제 생각에는 자기 삶의 중심이 형제 부모랑 살고 있는 이 가정이 아니고 자기 여자친구한테 이미 이동했어요. 이 두 명을 삶의 중심 유니트로 보고 있는 거예요. 40분 살고 있는 거네. 그렇죠. 내가 딸랑 들어오는 수입이 엄마한테 받는 원주 40만 원밖에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이거 반 넣어준다. 근데 그 정도가 되면은 느낌이 그냥 결혼을 하는 게 낫겠다. 34시면. 자기 수입의 반씩이나 주는 여잔데 빨리 그 여자 데리고 와봐라. 결혼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뭘로 먹고 살아? 알아서 빌어먹고 살겠지. 아 근데 그것도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결혼을 하고 나면은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현실을 아주 이제 현실과 맞닥뜨리는 거라고. 일하게 니들 이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일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아마 그 여자친구가 사랑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친구. 정말? 사랑 안 한다? 맞아 맞아. 남자친구가 40만 원 받고 있는 거 알면서도 20만 원을 거기서 빼간다. 사랑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랑했었으면 안 받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20만 원씩 차곡차곡 저금하고 있어요 다. 되게 착하네. 완전 대반전해. 2억 됐어 2억. 그거 결혼해야지, 그거. 그러면 이 엄마는 용돈을 계속 줘야 될까요? 일단
이 친구가 지금 화를 내고 있잖아요. 동생이. 그러면서 자기는 엄마한테 30만 원 용돈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 얘기를 보면 엄마 역시 40만 원을 아들한테 주는 게 쉬운 상황은 아닐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얼추 좀 사는 집이에요. 외국에서 왔다니까요. 봐봐. 어디서 그게 나와? 엄마가 안 계신데 30만 원을 담아가지고 현금 봉투를 식탁에다 올려놨단 말이에요. 식탁이 있을 정도의 집이야. 일단. 맞아. 요즘 식당은 다 있어. 아니야. 말 된다. 나 식탁 없어. 빌트인이나 다 해놔. 나 식탁 없어. 나는 식탁 없어요. 식탁 없는 집들 많아요. 반상에 나오고 반상에 나가? 그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어머니가 안 계신데 그냥 봉투에다 30만 원을 놓은 거야.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는요, 30만 원 엄마 드릴 때 꼭 얼굴 보고 드려야 돼. 맞아. 그냥 진짜요. 없는 집에서는 30만 원 이렇게 못 해요. 이 정도는 그냥 어머니 그냥 뭐 어디 산악회 가신다니까 용돈 드리자 지금 해가지고 정보가 왔는데요. 집에 차 앞딱지 2명 자, 이제 모든 상황이 바뀌었네. 집에 차 앞딱지 2명. 사실 이게 특이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아니죠. 요즘 취업 중생이 정말 많다 그래요. 아 많아요. 취직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며칠 걸로 한 집은 이런 상황이 있어요. 누나든 동생이든 여동생이든 남동생이든 돈을 벌고 있는 부모들 마음이 아프니까 돈을 주거든요. 벌고 있는 동생들한테는 박한데 못 벌고 있는 자식들에게는 이게 세다고. 일단은 그 두 가지를 확실하게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정말 취준생도 많고 그거보다 많은 게 또 취포생이거든요.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지금 이 사연에 나온 사람처럼 게으르거나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연의 경우에는 저는 그거와 별개로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예 노력하지 않는 분이에요. 정말 그냥 이 사연을 보내신 분한테 할 수 있는 조언이라고는 이런 분하고는 같이 살지 말라는 거. 그 꼴을 보지 말라는 거. 동생 보고 집을 나가라. 집을 나가야 돼. 지금은 이 형이 아니고 참는다의 동생이니까. 이거를 보면 볼수록 형만 미워지고 사람은 안 변해. 뭐 허중 씨 얘기처럼 못 느끼거든요, 이런 사람들. 죽었다면 못 느끼는데 그거를 그러면 나 이런 걸 안 볼래? 나가 살래 하잖아요. 어머니가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엄마가 불쌍해. 그러니까 네가 나가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엄마도 이 40만 형을 원씩 나가라고? 주는 게 사실은 40만 원씩 안쓰러운 거죠. 한 달 동안의 좀 뿌듯한 배품이에요. 네, 그렇죠. 좀 못 버는 아들에게 40만 원 주는 거. 걱정은 되지만 형한테 그 여자친구한테 20만 원 띄워주는 문제 얘기할 수 있는데 형이 백수인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이야기하라. 만일 이 형이 한 달 수입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자친구한테 자기가 번 돈인 수입 5천만 원에 2,500만 원을 줘요. 제가 볼 땐 그것도 나빠요. 왜냐하면 사랑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그거 2,500만 원 주면 비용 처리도 안 될 거려. 또 영수증을 연봉 월봉 5천인데 2,500을 아. 증빙 없이 주라고? 여자친구 법인이 따로 있대요. 법인데 그런 거야. 괜찮아. 세탁하는 괜찮아. 거구나. 법인데 법이면 괜찮아. 그러니까 형이 500억을 버는 사람이어도 여자친구한테 형이 돈을 주는 거는 이상하다. 이게 보면은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아끼고요. 돈을 그냥 받아 쓰는 분들이 막 쓰더라고요. 아 그럼요. 왜냐면 보통 노동으로 얻은 돈이 아니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안 아까워 이 돈이. 여자친구 없으면은 40만 원씩 모을 수 있어요. 있지. 네. 특히 그 집에서 살면은 집에서 살고 집밥을 먹고 그러니까 먹고. 집세 안 들어가고 밖에 나가서 밥 먹는 돈 안 들어가면은 돈은 정말 많이 모을 수 있어.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화근이라고 이게.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여자도 없어. 그러면 너무 답답한 생활 아닐까? 아이, 그럼 왜 차도 한 대 뽑아주지 그럼? 아이, 그럼 이것저것 다 해주면은 어떻게 해요? 너에게 전화를 하려다 소화기를 놓았네. 잠시 잊고 있었나 봐. 이미 그곳에는 넌 있지 않은 걸. 내 마음 깊은 곳에 너 마지막 작별의 순간에 너의 몸속에 담긴 내게 듣고 싶어한 그 말을 난 알고 있었어. 말하지 못했지. 내 마음 깊은 곳에 너 너에게 내 불안한 미래를
곳에 너 만남의 기쁨도 헤어짐의 슬픔도 긴 시간을 스쳐가는 순간인 것을 영원히 함께할 내일을 생각하며 안타까운 기다림도 기쁨이 되어 만남의 기쁨도 헤어짐의 슬픔도 긴 시간을 스쳐가